네, 오늘은 복수해석하기래 이제 4장의 8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이 있으면 뭐 편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내용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즉 오늘 증명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fg가 영역 D에서 컨티뉴어스예요. 이때 다음 세 조건이 동치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함수 f가 이 영역 D에서 엔티디리버티브 펑션, 즉 부정적분 함수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컨투어 인테그럴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었는데요. 시작점과 끝점만 알면 이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G1에서 G2까지 함수 fg에 대한 이 적분값은 G1에서 G2까지 어떤 경로를 그리더라도 컨투어 인테그럴이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경우에 이 정의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A번에서 이 소문자 f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을 갖는 경우에는 이 fg2에서 fg1 이 값을 뺀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번은 이제 D에 포함되는 임의의 클로스드 컨투어 C에 대해서 이 컨투어 인테그럴을 했을 때 0이다. 이 세 조건이 모두 다 동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명 작전은 A번에서 B번을 먼저 증명하고 B번에서 C번을 증명하고 C에서 A로 갈 겁니다. 이쪽은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이 마지막 단계가 조금 간단하진 않습니다. 먼저 A번에서 B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부정적분 함수를 갖는다. 두 번째는 이 부정적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컨투어 인테그럴 계산을 시작점에서 끝점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이 이 연속함수 fg가 엔티디리버티브 펑션 대문자 fg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엔티디리버티브 성질을 다시 한번 써보면 대문자 fg를 미분하면 이 영역 D에서 소문자 fg가 된다. 이건 이제 정의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임의의 컨투어 인테그럴 C를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만 이 값이 의존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B번에서 보이려고 했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C를 스무스 컨투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무스라고 가정을 해야지 이 GT를 미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무스 컨투어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이걸 매개어 하는 식을 GT라고 하고 T의 범위는 항상 그랬듯이 A부터 B까지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컨투어 인테그럴 값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아까 이제 이렇게 쓰려면 이 컨투어 인테그럴에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만 상관이 있다는 것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정의인 것 같아요. 네, 이 단계는 지금 GT로 이렇게 매개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G 대신에 GT를 대입하고 G'T를 곱하고 T의 적분으로 A부터 B까지 계산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가정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대문자 F'G가 소문자 FG다.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F 대신에 대문자 F'을 대입을 해보면 대문자 F'GT 곱하기 G'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은 사실은 FGT라는 식을 T로 미분한 식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합성함수 미분이잖아요. 먼저 F'하고 GT를 밖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요 단계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쯤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 G라는 함수의 이 적분을 공부를 할 때 임의의 GT를 대입을 하더라도 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 공부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그 전인가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 단계가 그때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요 함수가 이제 t 변수로 봤을 때는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활용을 해보면 이제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fgb 빼기 대문자 fga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c라는 것을 g1에서 g2로 연결되는 스무스 컨투어라고 하면 시작점 요것이 이제 g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 요 점이 바로 G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G2 빼기 FG1이 돼서 일단 이 C가 스무스 컨투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컨투어 인테그럴이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을 다시 한번 써보면 C가 임의의 스무스 컨투어인데 G1에서 G2까지 가는 컨투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투어 인테그럴을 계산을 해봤더니 요 값이 됐다. 그런데 요거는 G1과 G2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기호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번에는 요 스무스라는 것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그때 우리가 요 공부를 할 때도 먼저 스무스 컨투어일 때 하고 그 다음에 피스와이스 컨티뉴어스일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C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스무스가 되고 또 요렇게 스무스가 되고 요렇게 스무스가 되고 요렇게 쭉 돼서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G1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 점을 G2라고 쓰고 이 점을 G3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 경우에는 이제 편의상 마지막 점을 Gn 더하기 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무스 컨투어를 이걸 C1, 그 다음에 C2, C3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마지막은 아마 CN 그러면 인덱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무스 컨투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이 전 단계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는 스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스와이스 스무스인 경우에 CK의 컨투어 인테그럴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정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CK가 스무스이기 때문에 지금 CK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CK번째라고 하면 지금 인덱스가 GK라는 점에서 GK 더하기 1번째로 가는 거잖아요. 네, 요거 각각이. 그러니까 CK에서 컨투어 인테그럴을 한 값은 출발점과 도착점에 대한 정보만 알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소문자 f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대문자 f인 건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스텝에서 계산한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계산하면 아마 이렇게 쭉 늘어쓰고 뭐 이웃하는 항 두 개씩 이렇게 연쇄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FGN 더하기 1 빼기 FG1이 돼서요. 이렇게 시작하는 점과 도착하는 점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된다는 사실을 스무스 컨투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스와이스 스무스 컨투어일 때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B번에서 C번으로 가는 건데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강의 뭐 계속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B번은 이 컨투어 인테그럴이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이고요. C번은 이제 임의의 클로즈드 컨투어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그 컨투어 인테그럴 값이 0이다. 네, 이 단계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를 증명하기 위해서 임의의 클로즈드 컨투어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D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이 좀 편해 보입니다. 이제 이 안에서 임의의 클로스 컨투어를 이렇게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적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C라고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투어를 이제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은 두 개의 컨투어로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점을 아무렇게나 잡아요. 네, 지금 제가 편의상 반대편으로 잡았는데 바로 옆에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G1이라고 잡고요. 다른 점을 G2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C1과 C2 컨투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시작점은 G1이고요. 도착점이 G2가 되는 두 개의 컨투어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C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C2라고 하겠습니다. C1은 원래 C와 이제 같은 방향인데 C2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 C는 C1,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C2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C2라고 써주면 이 C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계산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이 B번 성질에 따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은 컨투어에 대해서는 컨투어 인테그럴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G1에서 G2까지 이 함수 f의 적분 값은 C1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이나 C2의 컨투어 인테그럴이 모두 같고 이것으로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C에서의 이 컨투어의 인테그럴 값은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 번 했어요. 이거 두 개 쪼개고 요거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C1에서의 컨투어 인테그럴 빼기 C2의 컨투어 인테그럴인데요. 방금 두 개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요 값이 0이다라는 사실은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번에서 C번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했던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C번에서 A번 증명이 조금 긴데요. C번과 A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은 임의의 클로스 컨투어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다. 그리고 A는 엔티 디리버티브 펑션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결국은 이 엔티 디리버티브 이 대문자 F의 후보를 먼저 찾아서 그것을 미분했을 때 소문자 F가 되는 것을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가정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클로스 컨투어 C에 대해서 컨투어 인테그럴 한 값이 0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뭐 얘기를 했었지만 이 내용과 동치인 내용은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저 컨투어 인테그럴이 같다는 것이니까 이 컨투어 인테그럴은 시작점과 도착점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적분을 써도 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대문자 FG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이 소문자 F를 적분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적분 변수를 G라고 썼었는데 여기에 G를 써야 돼서 G는 잠깐 여기에 양보를 하고 다른 복소수를 쓰는데요. 지금 이 책에서는 S로 써서 저도 S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0은 임의의 고정된 점이에요. 그래서 G0은 fixed 포인트예요. 아무 점이나 하나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된 점에서 이 지금 G 변수죠. G까지 이 함수 F를 적분한 값을 우리가 대문자 F라고 정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이 컨투어 인테그럴은 시작점과 도착점에만 의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적분은 잘 정의됩니다. 어떤 컨투어가 들어가더라도 이 값은 똑같기 때문에 잘 정의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뭐 대문자 F를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뭐 대충 짐작이 되죠? 우리 목표는 임의의 G에 대해서 이 대문자 F를 미분한 값이 소문자 F와 같다. 이걸 보이면 이 대문자 F가 소문자 F의 엔티 디리버티브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이 끝납니다. 이걸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이거 이제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우리 복수해석학 초반에 이 미분을 공부를 했을 때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거 델타 G는 복수수입니다. 델타 G분의 FG 더하기 델타 G 빼기 FG 이 차이의 극한을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FG가 됨을 보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값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델타 G라는 것은 앞에 극한에서 0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복소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복소수를 생각하면 되냐면 G에다가 델타 G를 더해서 D 밖으로 튕겨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G를 굉장히 작은 복소수 잡아서 G 더하기 델타 G가 D 안에 있도록 우리가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게 잘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일단 FG가 G0 고정된 점에서 G까지이기 때문에 FG 더하기 델타 G는 G0에서 G 더하기 델타 G까지 이 함수 F를 정적분한 값이고요. FG는 G0에서 G까지 이 함수 F를 정적분한 값이죠. 그러면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G0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델타 G는 이거 더해도 튕겨나가지 않는 거 작은 뭐 델타 G를 잡자고 했으니까 이 바로 옆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G 더하기 델타 G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인테그럴은 G0에서 G 더하기 델타 G까지 어떤 컨투어를 이렇게 잡더라도 요 적분해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G0에서 G니까요. G0에서 G까지 어떤 컨투어를 잡더라도 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지금 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이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빼기예요. 그러면 요게 빼기니까 여기 이제 반대니까 G에서 요렇게 왔다가 그렇죠? 요거 이제 플러스로 바꿔주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니까 요 전체 계산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컨투어 인테그럴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g부터 g 더하기 델타 g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 내용 때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g부터 g 더하기 델타 g까지 아무 컨투어나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아무거나 잡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이런 선분을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할 겁니다. 네,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 크기 계산을 할 때 중요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g에서 g 더하기 델타 g까지 가는 선분으로 잡는다는 거 잠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 극한을 계산하려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g에서 g 더하기 델타 g까지 적분으로 표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 fg 역시 g에서 g 더하기 델타 g 이런 적분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계산하기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부터 g 더하기 델타 g까지 1이라는 값을 뭐 함수로 생각해도 되고요. 요걸 적분해 보면요. 1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는 뭐가 됩니까? 바로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s에서 계산을 하는데 g부터 g 더하기 델타 g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g 더하기 델타 g에서 g를 뺀 값과 같잖아요. 네,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바로 델타 g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델타 g예요. 그래서 fg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 델타 g를 이쪽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1이에요. 즉 델타 g분의 요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fg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요 등호가 같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요 fg는 지금 s가 변수니까 fg는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네, s 입장으로서는 상수예요. 그래서 델타 g분의 1에다가 g부터 g 더하기 델타 g까지 fg ds가 됩니다. 변수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요거는 요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 2스타 이걸 이제 3스타라고 하고 이 두 식을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얻은 요 두 식으로부터 요 식과 요 식의 이제 차이를 계산을 해서 많이 줄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스타와 3스타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델타 g로 나눈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델타 g로 나눠줄 거예요. 어쨌든 요 식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이 식이 나와 있어서 어떻습니까? 두 개가 형태가 비슷해요. 앞에 델타 g분의 1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g분의 1에 g부터 g 더하기 델타 g까지 여기는 지금 fs, 여기는 fg. 그러니까 빼면 되죠? 그래서 이 안에는 fs 빼기 fg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변수는 s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건 요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요것의 극한이 요거니까 뭐 엡실론 델타 시오리를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함수 f가 g에서 사실은 문제 조건을 보니까 연속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 언제 쓰이나 되게 뭐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씁니다. f가 g에서 연속이므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s 빼기 g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s 빼기 fg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뭐 이것은 우리가 해석학 시간 그리고 복수 해석학 초반에 뭐 정의했던 엡실론 델타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델타 g가 0으로 가니까 델타 g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이제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델타를 가지고 절대값 델타 g가 델타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계산을 해 보는데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아까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일단 앞에는 절대값 델타 g분의 1.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요거 뭐 절대값 붙이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에 이제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ML 이니퀄리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수 해석학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ML 이니퀄리티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이 컨투어 인테그럴 값을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어퍼 바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이제 크기를 계산을 해 보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안에 우리가 ML이니까요. ML이죠.
그래서 이제 m 값과 l 값을 순서대로 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m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요 부등식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같고요. 요걸 이제 활용을 하려면 여기 fs 빼기 fg가 있으니까요. 이게 아마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s와 g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s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g와 g 더하기 델타 g 사이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제 선분으로 우리가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g와 g 더하기 델타 g를 잇는 어떤 경로로 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걸 어떤 선분에서 이렇게 적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s가 이 선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계산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게 맞는지를 봐야 돼요. s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g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 빼기 g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요 전체 길이보다 작잖아요. 전체 길이는 바로 뭐가 됩니까? 델타 g가 되는 거죠. 델타 g의 크기죠. 크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크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델타 g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s 빼기 g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게 되는 것이 만족해요. 그래서 요게 만족하니까 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값이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이 m이라는 값은 엡실론으로 쓰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요 l은 여기 계산할 때도 편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제 컨투어, 요 곡선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델타 g의 크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적분 값은 m 곱하기 l보다 작거나 같다인데요. m이 바로 엡실론, 그리고 l이 델타 g의 절대값이니까 이 값이 나와서 이렇게 약분하면 엡실론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절대값 델타 g가 델타보다 작을 때 이 값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니까요. 델타 g가 0으로 갈 때 이것의 극한은 fg이다. 따라서 f'g는 소문자 fg가 됨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선분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활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컨투어 인티그럴을 공부를 하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두 개의 컨투어에 대해서 인테그럴 값이 같아지겠느냐, 이제 그 질문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과 동치인 게 요 C번이었고요. 사실은 요것과 이 A번, B번이 동치인 걸 우리가 오늘 증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티디리버티브가 있으면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yes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이상 부정적분 함수가 있는 경우에 경로적분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